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아이고, 요 모의기출 정리. 자, 우리가 그 기본에 충실하게 공부를 하기 위해서 워크북 정리하느라고 다 못 나갔잖아요. 자, 지금부터 다시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근데 무조건 우리 수요일까지 우리 지금 남은 기간이 얼마 없으니까, 그쵸? 네, 여러분 힘든 건 다 아는데 지금 우리만 힘든 게 아닙니다. 예, 남들도 다 분명히 멘탈 나가 있을 거예요. 바로 요때 우리가 좀 집중하실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제 학교 안 나가고 하니까 조금 시간적인 여유가 또 있을 테니까 충분히 정리를 잘 해주시고. 자, 아직까지 순혈조합 워크북이 안 돼 있다. 그거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그거 해놓고 그 다음에 요 기출문항 몇 문항 안 되거든요. 킬러 문제들이 많지만은 그래도 몇 문항 안 되니까 잘 들어주시길 바라고, 우리 수요일 날 일단은 한번 점검 차원에서 주무를 일단 만나봅시다. 아시겠죠? 줌 안 되면 밴드로 해드릴 테니까 제가 뭐 밤 새벽 넘어도 해드릴 테니까 좀 갖다 붙어서 좀 열정적으로다가 해주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27, 그다음에 28, 30 이거 매우 다 중요한 것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27, 그다음에 28, 30 또 해드렸는데, 저 29번이 요게 좀 많이 어려워요. 근데 많이 어려워서 실제로 맨 마지막에 좀 정리를 하고요. 자, 이게 꼭 나온다는 말씀은 못 드려요. 왜냐면 이건 솔직히 좀 많이 교육과정을 벗어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기도 합니다. 다만 이게 일단 이 광문 프린트거든요. 제가 이제 한영 프린트도 지금 입수를 했으니까 그것도 정리를 해드리겠지만, 자, 프린트는 나름대로 중요하니까 드렸겠죠? 여러분들한테. 그래서 특히 광문분들은 열심히 해주시고, 그 다음에 다른 학교분들은 참고사항으로 여기다가 요 29번을 하기 전에 개념 설명을 충분히 할 테니까 그 개념을 꼭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라는 거고, 나머지 문항 몇 문항 안 되니까 그거부터 먼저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우리 일단은 31번부터 보겠습니다. 31번, 요거, 워크북에도 있는 문제인데, 자, 별거 아니에요. 별거 아니고, 함수가 나왔으니까, 일단 함수가 1대1 대응이냐, 아니냐, 그거부터 먼저 확인을 해주시고, 1대1 대응이죠. 자, 그 상황에서, F1이 일단 1을 찍어놨으니까, 요 순간부터는 이제부터 그리세요. 무조건 그리세요. 머릿속으로 따지지 마세요. 아시겠죠? 그래서 1, 2, 3, 4, 5, 6, 7. 여기도 1, 2, 3, 4, 자, 5, 6, 7인데요. 여기서 이제 함수를 만들 거 아니에요. 자, 이때 이미 1은 7을 찍고자 찍어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2, 3, 4, 5, 7만 이제 찍으면 되겠네요. 자, 그런데 자, 요 중요한 핵심 조건, 이 별거 아니야. 2 이상에 대해서 그럼 2부터 집어넣으라는 거지. K에 2부터 들어갈 수가 있잖아. 그럼 2를 집어넣으면, 자, F2는 2 이하를 찍어야 되고요. 다음 F3은 또 3 집어넣으면 3 이하를 찍어야 되고요. 이 별거 아니잖아. F4는 4 이하고요. 뭐 땡땡땡 귀찮아. 자, 그래서 이제 들어갈 수 있는 게 이제 최종이 7이니까 7을 집어넣으면 F7은 7 이하를 찍어라. 자, 이런 얘기잖아. 그러면 결국은 우리 2부터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요 2라는 아이는, 자, 2 이하를 찍어야 되는데 2 이하는 거 뭐야? 2 아니면 1이겠죠. 그럼 두 가지의 가능성으로 찍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잘만 보시면은 두 가지 에다가, 그럼 뭐 하나 찍었다고 할까요? 이렇게 뭐 찍었습니다. 그러면 3이라는 아이도 마찬가지 3 이하면 원래 세 가지인데 이미 하나 누군가 찍어놨잖아요. 이것도 두 가지가 되는 거예요. 요거 두 개 중에 하나 찍어야 될 거 아니야. 맞아? 두 가지. 그럼 또 뭐 하나 찍어놨다고 칩시다. 요렇게 이거 찍어놓고 찍었어요. 그러면 4가지가 4 이하인데 4 이하가 원래 4개인데 이미 두 개를 누가 찍어놨으니까 4 아니면 3. 그래서 뭐 3을 찍었다고 칩시다. 그것도 두 가지죠. 4 아니면 3이니까.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5도 마찬가지, 4 아니면 5고 5 이하니까. 그래서 뭐 하나 찍었다고 치고 두 가지로, 그 다음에 6도 6 아니면 5고 뭐 하나 찍었다고 치고 두 가지로, 요렇게. 그 다음에 7은 선택권이 없죠. 7 이하인데 남은 게 하나밖에 없으니까 하나만 찍어야죠. 요렇게. 그래서 한 가지다. 그럼 결과적으로 2가 지금 5개니까 2에 5제곱. 자, 이렇게 해갖고 32가지다. 자, 이렇게 답 내는 거니까 어렵지 않죠. 괜찮죠? 할만하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32번, 33번, 이 자리 배치 문제라고 하는데, 어렵지 않아요. 그냥, 재밌게 그냥, 요런 문제구나, 보시면 됩니다. 하나, 포인트가 있을 거 아닙니까? 누구부터 앉을 것인가, 이런 것들을 잘 보시면서. 자, 그러면, 자, 5개의 좌석이 있고요. 이게 모두 앉을 건데, 아버지하고 어머니는 무조건 홀수 번호가 적힌 의자에 앉아야 된답니다. 자, 이거 3점짜리지만은, 자, 스타트 문제로 되게 좋아요. 자, 한번 해보십시다. 홀수 뭐야? 1번, 3번, 5번 자리가 있죠. 그럼 당연히 우선순위가 누구야? 아버지, 어머님이죠. 그죠? 그래서 아버지, 어머님이 세 자리 중에서 두 자리 차지하고 들어가요. 자, 그럼 어떻게 결정하느냐? 자, 3C2. 뭐야? 자리 선택. 자, 세 개 중에서 두 개를 이렇게 선택을 한다 이겁니다. 요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아버지나 자, 어머님께서 들어가시면 되는 건데 그게 2팩이잖아요. 그죠? 자리 바꿀 수 있는 거니까 천천히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럼 아버지, 어머님이 계셨으면 그럼 나머지 이제 할머니, 아버지 됐고요. 그다음에 어머니 앉았고요. 아들, 딸, 요 세 분도 앉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야? 3팩. 자, 이렇게 결정해서 자, 우리는 총 36가지다. 충분히 알 수가 있겠죠. 요 의자 문제 이런 거예요. 자리 배치 문제. 그래서 뭐 조금 꼬아내면 이렇게 수능 문제도 만들 수가 있는데 뭐 이거라고 그렇게 어려울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쫄지만 않으면 돼요. 아시겠죠? 다시 한번 누굴 먼저 우선순위로 앉힐 것이냐. 네, 그게 중요합니다. 자리 배치 문제에서는. 자, 어린이 2명 있고요. 어린이 3명 있어요. 그러면 이제 5분인 거죠. 자, 이때 앞줄에 2개, 뒷줄에 3개 의자. 아, 그렇군요. 2개, 3개. 이거 읽어주시고요. 자, 근데 이제 어린이가 어른과 반드시 같은 줄에 앉을 때 그래야 되겠죠. 위험하니까. 그래서 어린이 3명이 있는데 어른하고 같은 줄에 앉아야 된대요. 그럼 여기도 어린이 여기도 어린이 이렇게 들어가는 얘기지요. 그렇다면 좀 더 인원수가 적은 어른, 물론 이 문항 같은 경우는 인원수가 너무 적기 때문에 뭐 어떤 걸 해도 상관이 없지만 저 같은 경우라면 어른 2명, 왜 어린이는 좀 더 인원수가 적으니까 어른 2명이 찢어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른 1, 여기 어른 2 이런 식으로 앉아야 될 거 아닙니까? 당연히 그죠? 그래서 일단은 얘를 찢어요. 얘를 하면 좀 그렇다. 어른을 먼저 우선순위로 하겠다라는 마인드를 들었으면 맞죠? 그러면 자 어른 1이 있고 어른 2가 있는데 지금 요 앞줄에 들어갈 건지 뒷줄에 들어갈 건지 결정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됐어? 그러니까 먼저 집어넣는 건 아니고요. 먼저 집어넣지 마시고 자 그러면 우리 어른 1한테 물어봅시다. 어디로 갈 거예요? 여기 하면 여기겠죠, 그죠? 몇 가지? 2가지. 그래서 2가지로 해갖고 이 어른 1이 요 줄에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어른 2는 반드시 이쪽으로 들어가야죠. 그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른 1이 이제 들어갑니다. 들어가는 장소가 2군데가 있잖아요. 그럼 2가지 해가지고 어른 1을 배치해 주시고 어른 2는 3가지. 왜? 3군데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른 2를 이렇게 배치해 주시면 3가지. 어때요? 되냐? 완성이 되겠죠. 그럼 어른들은 끝난 거 아닙니까? 됐죠? 어른들이 앉아있는 상태에서 만약에 이제 우리의 어린이 자라는 새싹들을 앉힌다면 그닥 어렵진 않지 않습니까? 근데 어린이가 어차피 똑같아도 3명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3명이면 다 차고 들어가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우리 어린애들, 어린이 1, 어린이 2, 자, 어린이 3. 자, 이런 식으로 어차피 들어갈 거기 때문에, 3자리밖에 없는데 3명 다 들어갈 거기 때문에, 어차피 들어갈 거라면 3픽인 거죠. 맞아, 맞아. 됐어요? 네, 그래서 이것도 72가지로 충분히 계산이 된다.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 누구부터 우선순위로 깔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해요. 네? 자리 배치 문제에서는. 그쵸? 자, 34번. 이건 약간 선택형의 문제인데요. 자, 무슨 얘기인지 한번 잘 들어보세요. 5개의 지사가 있어요. 거리는 뭐 이만큼씩 떨어져 있대요. 근데 웃긴 게 딱 보인 게 얘네 2개는 같지 않습니까? 거리가? 이 왜 2개만 같을까? 이런 거 잘 보시고 약간 변형해서 문제 낼 수가 있으니까 자 그러면 5개 지사장으로 발령을 합니다. 됐죠? 근데 자 각 지사에 이렇게 보낼 건데 A, B, C, D를 자 A보다 B가 거리가 더 먼 지사장으로 이렇게 보내고 싶어요. 나머지는 그러면 언급이 없잖아. 그럼 C, D, E는 아무 때나 가라 이거야. 그러면은 당연히 우선순위가 A, B부터 결정을 하셔야죠. 그게 1단계. 근데 A, B가 다 이런 느낌 들어왔어. 지금 내가 우리가 지금 이번 시간에 정리한 게 뭐죠? 우리 여기 워크북 다 정리했죠. 워크북에서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가 이거라 그랬죠. 크기 결정. 즉, 자 A의 거리라고 합시다. B가 갈 수 있는 거리. 본사부터 거리가 더 크다 이런 얘기예요. 이미 이렇게 거리가 크기가 결정되어 있죠. 크기가 결정되어 있으면 자 뭐만 사용하면 된다고? 그렇죠. NCR 조화만 사용하면 돼요. 그러면 만약에 이 거리가 다 달랐다면은 진짜 OC예요. 진짜 OC이면 예를 들어서 뭐 이거 하나 선택했다 그러면 이게 먼 거리인 거를 A한테 주고요. 그 다음에 짧은 거리인 걸 B한테 주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선택만 하면 되는 거라 이 말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다면 이 문제가 4점짜리가 아니죠? 왜 4점이냐? 그죠? 이 OC 중에 같은 거리 선택 가능성이 있다 이 말이야. 그럼 같은 거리 해버리면 줄 수가 없잖아. 그지? 먼 거리로 가야 되는데 A가. 따라서 그 한 가지. 자 요렇게 선택하는 것도 들어있으니까 그 한 가지를 빼자 이거야. 이걸 굉장히 생각하기 어렵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가지가 10가지에서 한 가지 뺀 9가지가 되는 거고요. 이렇게. 자, 그래 해놓고, 그러면은 A하고 B는 결정이 된 거예요. 그럼 나머지 C, D, E는, 나머지 남은 걸 갖다가 차고 들어갈 거니까, 선택할 거니까, 당연히 근데, 그거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봅시다. 가에, 뭐 이걸 주고, 그 다음에,
A를 주고, 그 다음에 B는 좀 더 작아야 되니까 거기 B를 줬다 칩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요 세 놈을 누가 가져가는 거야? C, D, E가 가져가는 거야. 맞아, 안 맞아? 그렇지? 그건 나열이니까 3명 3팩.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그죠? 6, 9, 지금 54가지. 자,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됐습니까? 예. 그래서 요 부분, 요걸 왜 빼줘야 되는지, 그쵸? 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그닥, 어려운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 페이지 넘겨보시면, 또 자리 배치 문제가 있네요. 37번도 자리 배치 문제, 실제로. 그림이 없어서 그렇죠. 그림은 제가 그려드릴게요. 그래서 35번도 지금 4점짜리인데, 똑같이, 제가 말씀드린 대로만 따라와 주세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자, 6명이 있죠. 좌석에 앉을 건데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같은 열, 여기서 열이라는 건 요런 거 같아요. 요런 거. 아, 두 개의 열이 있구나. 근데 거기 열에 선택해서 들어가서 반드시 이웃하셔야 되고요. 또 아버지, 어머님께서도 같은 열에 들어가서 반드시 이웃하셔야 돼요. 그러면 딱 느낌 오죠. 할아버지 할머니는 1열. 그럼 반드시 아버지, 어머니는 2열. 이런 식으로 차고 들어가야 되는 거죠. 선택할 수 있는 게 경우의 수가 2개밖에 없죠. 그래서 먼저 우선순위를 둔다면 그래도 연장자부터 앉힐까요? 어때요? 우선순위 할아버지, 할머니 앉히겠습니다. 먼저. 자, 그러면 일단 뭐부터 선택할 거야? 그렇지. 들어가시면 안 되고 열부터 선택하는 거야. 열이 지금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1열인지 2열인지. 그래서 두 가지로 열을 선택해 주시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님은 그래요. 앞자리로 들어가셔야죠. 앞자리로 간다고 칩시다. 예를 들어서. 그런데 이 중에서 이제 여기서 이제 잘하셔야 돼. 이제 할아버지 할머님께서 들어갑니다. 진짜 앉습니다. 앉을 때 이웃하셔야 되는 거니까 반드시 요런 자리 아니면 요런 자리로 들어가셔야 돼요. 이것도 장소 선택이죠. 그래서 두 군데. 여기다 써야 돼요. 군데. 이건 군대야. 군대를 먼저 갔다는 거야. 근데 이 한 군데에 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들어가서 앉는 방법은 할아버지 할머니 이렇게 앉는 방법은 몇 가지다? 2패까지다. 이게 맨 마지막에 나열을 하는 거지. 맨 마지막에.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결국은 1열에 앉으신 거고 아버지 어머니 이제 가시는 거죠. 몇 열에? 그렇죠. 반드시 2열밖에 안 돼요. 근데 또 이웃하셔 앉아야 되니까 2열로 앉으실 때 요렇게 몇 군데 보시고 그렇죠. 두 군데. 요게 이제 두 군데예요. 자, 한 군데 선택했다면 우리 아버지 그다음에 우리 어머님 앉아 계시는 경우의 수가 자, 몇 가지? 그렇죠. 2패까지다. 자, 이렇게 해서 그럼 결과적으로는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다 앉혀놓은 거야. 그럼 그래 보니까 이제 자리가 몇 자리 남죠? 예, 두 자리밖에 안 남죠. 그럼 당연히 그 두 자리에 앉으실 분들은 누구야? 아들하고 딸내미지. 그치? 그래서 왔다리 갔다리 할 거 당연히 2패. 자, 이게 다 2예요. 이게 되게 많죠? 그래서 2가 6개 있으니까 2의 6승 64가지가 정답이다. 자, 이렇게 이제 순차적으로 여러분들이 하는 거 어때요? 예? 1단계 할아버지 할머니부터 앉히겠다. 그러면 일단 들어가면 안 되는 거고 앉을 수 있는 장소부터 1열이냐 2열이냐 그거부터 선택을 해주시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실전에서. 맞죠? 자, 36번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선생님 교재에도 있던 문제예요. 자, 그러면 이게 뭐 옛날에는 나영, 그러니까 이 문과 30번에 나왔나 봐요. 아이고 이건 마지막 번 문제네. 그만큼 뭐 좋은 문제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남자 둘, 여자 둘이 있어요. 야, 얘는 이제 뭐부터 해나 잘 보세요. 그 다음에 5줄로 되어 있고 이게 두 자리씩 있어요. 이렇게 두 자리 5줄 이렇게 있고요. 반드시 여기부터 잘 읽어주세요. 남자 한 명과 여자 한 명이 짝을 짓는다. 이 짝짓기 우리 내가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남자 1하고 남자 2를 먼저 세팅을 해주시고요. 그 밑에다가 여자 1하고 여자 2가 오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 남자는 고정시켜 놓고요. 여자분들만 이렇게 와리가리 되니 몇 가지야? 짝짓기 하는 방법 2가지 또는 2패까지입니다. 자, 만약에 남자 1, 남자 2, 남자 3, 그러니까 남자 셋, 여자 셋. 그러면 여자 1, 여자 2, 여자 3를 요 밑에다가 깔아준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몇 패까지야? 짝짓기 하는 방법이 3패까지. 자, 이해가십니까? 이런 식으로 짝이 지어지는 게 3패까지다.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니까 어렵지 않죠? 네, 이런 경험 꼭 살려주시고요. 그래서 이렇게 짝을 지었어요. 그게 이 문제에서 가장 우선순위 1단계라 이거야. 됐죠? 그래서 짝짓기. 짝을 지어보자. 그게 이제 2패까지라 이거야. 됐죠? 자, 그래 놓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데, 자, 분명히 읽어보니까, 같은 줄에 앉을 때, 4명 모두 의자에 앉는 방법수. 짝을 지어서 그냥 앉기만 하면 되는 것 같아요. 맞죠? 네, 따라서, 자, 요 짝부터 갑시다. 요 짝.
자, 요 짝은 자, 몇 군데. 그렇지. 몇 군데가 중요하죠? 5군데. 그래요. 그러면 5군데면 오실이라고 해도 되고. 어쨌든 이게 중요한 게 군데라는 거야. 군데. 자, 5군데 중에서 여기 한 들어갑시다. 근데 요게 뽕 들어간다고 치면 여기에 앉을 때 자료를 이제 배치를 해주면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몇 팩? 2팩이다. 요렇게. 그 다음에 요 애들, 요 짝도 들어갈 거 아니야. 근데 요 짝에 들어갈 때 이 남은 군데가 몇 군데 남았습니까? 군데. 요 군데가 중요한 거예요. 장소 선택. 예. 몇 군데 남았어요? 4군데 남았죠. 방법 있나요? 4개 중에 하나 들어가야 되는 거지, 그지? 그래서 사실 뭐 이 정도 요렇게 해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얘네들이 여기 뿅 여기 들어간다면은 됐죠? 들어간다면 또 여기서 이제 나열해주면 되죠. 몇 팩? 2팩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은 이걸 이제 전적으로 계산하면은 여기도 2가 많죠. 2 그럼 2 3개니까 8에다가 5실 5고요. 4실 4니까 5, 4, 20 맞죠? 그래서 160까지이다. 어때? 할만하잖아요. 할만합니다. 됐죠? 여기까지. 그 다음에 이제 38번 이제 안 하려고 여기에 막 썼는데 38번 요거 반드시 정리하셔야 됩니다. 수식 문제 꼭 하나 냅니다. 아시겠죠? 예. 그거는 이제 많이 말씀을 드렸으니까. 지금 37번이 조금 이게 그림이 없는데 그림 그릴 공간이 필요한데 그거 제가 이쪽에다 해도 되겠죠. 괜찮아요? 아니면 요 밑에까지 좀 쓸까요? 예, 밑에까지 좀 씁시다. 좀 밑에까지 써가지고 요 지워버리고. 됐죠? 네. 왜냐면 이거 그림이 있었는데 그림이 안 나와 있어요. 근데 이거 원래 원본이 그랬어요. 원본이 그림이 없어가지고 제가. 근데 이걸 이해하실 때 그려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할아버지 할머니 여기 쭉 이렇게 있고요. 네, 계시고요. 5명. 자, 이때 일단은 좌석은 그림과 같이 A, B 2개의 열로 이것도 마찬가지 열이 2개라 이거야. 그래서 각 열에는 5개의 좌석이 있으니까 자, 여러분들은 저 A열 하면서 이렇게 그려주시고요. 그러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그리면 돼요. 비열 하면서 비열하다. 졸라 비열하다. 개비열해. 자, 이렇게 5개 이렇게 좌석 만들어 주시면 돼요. 어렵지 않죠? 됐죠? 좋아. 자, 중요한 건 그다음부터예요. A열에는 요 A열이죠. 요 A열에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웃한다. 포인트 잡아주시고 그다음에 B열, 이 B열이죠. 자, B열에는 아버지하고 어머니 아이가 앉습니다. 세 분이 앉는 거죠. 근데 아이는 아버지 또는 어머니하고 이웃한다. 이웃 포인트. 근데 중요한 말이 또는이야. 그러니까 어쨌든 둘 중에 한 분이랑 이웃하라 이거야. 어리니까. 됐지?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말이 있어요. 이 말. 아이의 바로 앞에는 좌석이 꼭 비어 있어야 돼. 왜? 안 보이거든 영화가. 뭔 말인지 알겠어? 이게 제일 중요한 멘트인데 요것 때문에 상당히 뭐랄까 난해해지는 문제이다 라는 거. 자, 그러면 요거 가지고 한번 끌고 가볼게요. 자, 1번 뭔 소리야? 왜 어려운 문제가 될 수가 없냐면요, 지금 상황을 잘 보세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웃하는 경우 그건 어렵지 않아요. 뭐 이런 데 들어가시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맞죠? 그런데 이 좌석에 따라서 아이의 자리가 뒤에 아이가 앉을 때 아이가 여기 앉으면 안 돼요. 이 아이가 어떻게 돼야 돼? 앞에가 뻥 뚫려 있어요. 비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할아버지 할머니를 놓고 뒤에 아이를 갖다가 배치할 수도 있고, 아니면 거꾸로 아이를 먼저 배치해 놓고 그럼 앞에가 비어 있을 테니까 할아버지 할머니를 배치한다. 2가지 방법으로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아이가 되게 중요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을 풀 수가 있을 텐데 아이를 여기 선생님 1번 자리, 여기를 2번 자리, 여기를 3번 자리, 4번 자리, 5번 자리라고 해서 아이를 먼저 앉혀버릴게요. 아이를 먼저 앉혀버리면 또 뭐가 편한지 아세요? 아버지 어머님하고 이웃하는 게 또 편해져요. 그러니까 먼저 이 문제는 비열부터 간다 이 말이야. 그런데 케이스가 총 5개가 있어요. 왜? 아이가 여기 앉을 거는 여기 다르잖아 이게. 이해 가십니까? 오케이, 요런 거. 그러면 1번은 뭐야? 아이가 1번 자리에 앉아있다는 의미예요. 우리 아이를 중요시합시다. 잘하는 새싹들이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아이가 있어요. 이렇게. 그럼 아이가 있으면 그 앞자리는 뻥 뚫려 있어요. 여기 절대 못 앉아요. 이렇게 생각하자 이거야. 이해가죠 여기까지? 자, 그러면 이제 이 아이가 앉아있으니까 그 다음 순서 당연히 이웃하는 게 아버지 아니면 어머니 계시잖아요. 그래서 원래 아버지하고 어머님은 요 네 자리에 앉을 건데 반드시 이 아이하고는 이웃을 해야 된대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좀 빠르게 계산할 때. 자, 일단은 아무 생각 없이 아버지 어머님을 요 네 자리에다가 앉힙시다. 그거는 당연히 아버지하고 어머님을 그냥 앉히는 거는 당연히 사시2 해가지고
어떤 두 군데에다 선정을 해가지고 들어가시면 되는 거니까 곱하기 200 또는 4p예요. 4p해도 돼요. 그런데 이런 와중에 i하고 이웃하지 않는 것을 빼버리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요 세 자리 됐냐? 요 세 자리에 아버지하고 어머님이 들어가신다면요. 요 한 자리가 비어있기 때문에 어때요? 이웃할 수가 없죠. 자, 바로 그런 생각. 그러면은 요 세 자리에 또 들어가는 건 어떠냐? 별로 어렵지 않죠. 3C 배운 대로 두 군데 선정해주고 또 200 빼버리면 어떻게 될까? 괜찮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것만 이제 계산한다면 6이 12가지에다가 3이 6이니까 빼버리면 6가지가 나와. 그러면 이 비열은 이제 끝나버린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놓고 아버지 또 뭐 어머님 뭐 이렇게 앉아 있다고 생각을 하면 그러면 이제 앞자리가 되게 수월해진다 이거야. 이제 앞자리는 여기 이제 못 오고요. 아무도 못 오고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뭐 하면 되는 거야? 이제 이웃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웃하는 거니까 당연히 요 네 자리에 이웃하는 만큼 결정을 해주면 되겠죠. 좀 복잡하지만 그래도 충분히 단계적으로 이해하면 됐어요? 이렇게. 그러면은 자 할아버지 할머니 이웃하려면 아까랑 비슷하게 요런데 몇 군데 그렇죠? 세 군데가 있고요. 이 세 군데의 자리에다가 하나 들어갑시다. 여기 들어갔는데 여기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웃하실 거니까 몇 팩? 2팩이다. 그래도 이제 3미 6이 6가지죠. 그럼 요거 같은 경우는 두 개를 연속적으로 계산한 거니까 곱해주시면 몇 가지? 36가지가 나온다. 아 어때요? 좀 천천히 설명했는데 어때요? 이해 가시겠습니까? 예. 그러면 i가 1번 자리에 있을 때하고 여기 재밌는 게 i가 5번 자리, 요 양끝이니까 i가 1번 자리에 있을 때와 5번 자리에 있을 때는 상황이 어때? 같아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다 붙일게요. 5번에 앉아도 마찬가지다. 그러면 나중에 계산할 때 이 36가지를 몇 배만 해도 돼? 2배. 그쵸? 2배만 해도 나중에 계산할 때 지장이 없을 거야. 이해가죠? 네. 그 다음에 이번에는 i가 2번 자리로 갔을 때 한번 가볼게요. 자, 요거를 선생님이 공간이 좀 부족하니까 밑에다 한번 더 그려드릴게요. 아우 친절한 태훈이 그냥 또 그려드릴게요. 이게 너무 쉬워요. 이렇게 나눠버리면 되게 쉬운데 그냥 한 번에 배치할 수는 절대 없다는 거죠. 이 문제가. 그래서 이제 B열에 다시 B열만 보시고요. 이 B열에 2번 자리에 i가 있을 때 요 2번 자리. 자, 그러면 요 2번 자리 여기죠. 그죠? 여기 i가 있다고 가정을 합시다. 자, 그러면 요게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잘 보세요. 네, 고다음 순서가 우리 아버지하고 그 다음에 어머님이니까 우리 아버지하고 어머님은 안 치는데 아버지와 어머님이 원래 여기 네 자리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자리에. 네. 근데 네 자리에 들어가는 거 아까 잠깐 해볼까요? 4P였죠? 4P라고 써볼게요. 이렇게 됐죠? 들어갈 수가 있는 건데 잘 보시면은 요거는 여기는 다 이웃하는 자리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인데 아버지 어머님이 4P 가지 중에 여기 자리에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웃할 수가 없죠. 아이야. 그쵸? 그러니까 요거만 생각해 보시면 몇 팩이에요? 2팩이에요. 그쵸? 요 자리에만 들어간다면 그거를 갖다 빼주시면은 어떻게 될까요? 예, 그냥 절대적으로 아이하고 이웃할 수밖에 없죠. 자, 그래서 요거 4, 3, 12가지에서 2가지 빼주니까 이게 10가지예요. 됐죠? 요렇게 아버님하고 그다음에 어머님을 결정을 했다면 여기 앉으면 안 되는데 어쨌든 아버지하고 어머님을 이렇게 결정을 했다면 자리를요. 그러면 이제 아이 앞에는 누구도 못 앉으니까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를 할 때 좀 편리한데요. 할아버지 할머님 아까 전에 이웃해야 된다고. 여기는 못 앉아요. 그러면 여기도 못 앉아. 그쵸? 여기 아니면 여기 앉으셔야 돼. 그쵸? 여기 몇 군데? 2군데. 그죠? 2군데 해놓고 할아버지 그 다음에 할머님 자 이렇게 와리가리 하실 거니까 자 2팩 좀 와리가리 좀 그랬다 심했다 그치? 할아버지 할머님한테 자 그러니까 4가지입니다. 그러면 얘 2개 곱해주면은 당연히 40가지가 나오겠죠. 이렇게 이해가죠? 자 그러면 마찬가지로 생각해 봅시다. 아이가 2번 자리에 앉아있을 때 그 상황하고 그 다음에 요 4번 자리 있죠. 4번 자리 요때의 상황하고 어떨까요? 상황 자체가 동일하겠죠. 그래서 요것도 나름 다 나열할 필요가 계산할 필요가 없어요. 2배에서 80까지 나중에 계산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우리 마지막 남은 게 뭐예요? 1, 5 해봤고 2, 4 해봤으니까 3번 자리에 앉았을 때 그거 마무리로 해드리겠습니다. 그것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할 수 있겠지만은 자 그래도 마무리니까 다시 또 그려요. 예, 또 그리면 되는 거야. 하나 둘 셋 넷 다 하나 둘 셋 넷 다 자 A열 장 B열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는 마지막에 3번 자리에 우리의 아이가 있다고 칩시다. 그럼 때려 죽여도 여기는 비어 있어야 되는 거죠. 예, 훤하게 뚫려 있어야 되는 거니까 자 그럼 이때
B열부터 갑시다. 우리 하던 대로. 그럼 B열에 아버님하고 어머님을 갖다가 우리 깔 때 아버님 어머님이 여기 아니면 여기 이런 데 이제 들어가시면 되는 거죠. 아이하고 이웃하더라도. 그래서 전체적인 상황을 보면 어쨌든 요 네 자리 중에서 똑같아요. 처음 스타트는 두 군데로 들어가십니다. 아무 때나 들어가시면 되죠. 됐죠? 들어가는데 자 지금 안 되는 경우가 요거는 500개 없어요. 뭐냐면 요 자리하고 요 자리에 아버님 어머니 앉아 계시면 절대로 아이랑 이웃하지 않겠죠. 그래서 요 두 자리 딱 두 자리에만 딴 데 이제 들어가시면은 뭐 누구는 여기 들어가고 누구는 여기 들어가고 또는 여기 들어가고 이건 다 이웃하는 경우니까 바로 요 자리하고 요 자리만 들어가는 걸 뺍시다. 그럼 몇 패까지예요? 2패까지죠. 그럼 이것도 아까 좀 10가지로 동일할 거 아니에요? 맞아 안 맞아? 그쵸? 자 이런 상황에 대해서 자 이제 아버지 어머니 앉아 계시고 아이 앞에 비워놨으면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 어디 앉아야 돼요? 보이죠 이제? 네 여기 아니면 여기죠. 이웃하셔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마찬가지 두 군데가 되고요. 그 다음에 한 군데 치고 들어가신다면 역시 2패까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네 가지죠. 곱할 거니까 여기선 40까지. 자, 그러면 결론이 이렇게 돼요. 요거는 이제 단독으로. 그러면은 맨 처음에 요거 2배 해가지고 72가지를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40까지 2배 해가지고 80까지를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3번 자리에 앉을 때 40까지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120, 192가지인 거죠. 이해가시겠어요? 오케이. 요거 한번 챙겨 놓읍시다. 그림도 한번 그려보시고. 오케이, 땡큐. 39번. 이거 3점짜리인데, 별건 아니고, 1학년이 있고 2학년이 있을 때, 즉, 이런 말 잘 읽었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이 토탈이 10명인데, 7명을 뽑잖아요. 그런 거. 먼저 잘 읽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4명, 3명만 뽑아야 된대요. 원리 아시죠? 1학년 6명 중에서 4명 뽑고요. 그 다음에 2학년 4명 중에서 3명 뽑는 어떤 그런 원리다. 조합만 사용하시면 된다. 이런 얘기 말씀을 가볍게 드리고 넘어갈게요. 자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 문항이 좀 들어가 있는데 제가 아까 전에 그 한 문항 제외하고 마무리 지어 볼게요. 43번이 끝이죠. 마지막에 여기 해설지니까 마지막이네요. 자 그러면은 Let's get it 가보자. 40번 이것도 수능 문제네. 자, 네 사람이 5곳의 휴양지 중에서 하나를 골라가지고 휴양지를 선택한다고 합니다. 그럼 5개의 휴양지를 만들어 볼까요? A, B, C, D, E. 됐죠? 요렇게. 자, 그런데 세 사람만 같은 휴양지를 선택하는 경우의 수를 구해봅시다. 뭐야? 그러면 다 선택은 가능한 건데 이 세 사람, 네 사람 중에서 네 사람을 이렇게 쓸게요. A, B, C, D. 중에서 어떤 세 사람인지 모르겠으나 한 곳을 선택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면 봐. 맨 처음에 우선순위가 뭐야? 그러니까 경우의 수는 스타트를 잘 하시면 끝나는 거야. 4명 중에서 세 사람만 그랬으니까 그 사람을 선정을 해줍시다. 예를 들어 이 3명. 맞아요, 맞아요. 괜찮죠? 예. 그래서 이 3명은 반드시 한 곳으로만 가게. 뭐 A면 A, B면 B. 그래서 선정을 해주고 이 세 사람이 갈 수 있는 휴양지는 5가지 아닙니까? A 아니면 E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쵸? 그래서 한 곳으로 간다. 마치 뭐 같아요? 그쵸? 이런 게 다 함수 구조예요. 기본적으로. 됐냐? 네. 그 다음에 2단계. 그러면 여섯쪽으로 할 거니까 2단계. 나머지 D는 어디 가야 돼요? 당연히 A는 못 가죠. 이 사람들이 갔으니까 B, C, D 중. 그럼 4가지 아닙니까? 4가지. 그죠? B, C, D, E 중. 예. 그리고 곱해주면, 요거 이제 4시3에 4가지니까 4 곱하기 5, 4, 20. 그럼 80까지. 별거 아니네, 이거. 맞죠? 예. 이런 식으로 천천히 단계적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라는 거고. 자, 41번이 조금 이제 제가 좀 쎄한 느낌. 나올 수 있는 가능성 높은 느낌. 그런 느낌 드네요. 자, 이런 거 잘 내거든요. 8개의 A하고 4개의 B가 있어요. 근데 12자리를 만들 거래요. 다 쓴다는 얘기죠. 이거를. 그런데 이게 만족하는 문자열에서 자 B는 연속해서 나올 수 없다. 어떤 느낌이 들어요? 연속하면 안 된다. 이웃하지 않는다. 그렇죠? 그럼 나중에 이거는 좀 약간 끼워 넣기 그런 느낌 한번 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끼워 넣기 느낌. 그죠? 그 다음에 첫째 자리 문자가 만약에 B이면 마지막 자리는 A이다. 반드시. 이건 어떤 느낌이야? 야, 첫째 자리가 무조건 B라고 보장할 수 있어? B거나 A 아니야? 이 문제에서는 A하고 B밖에 없으니까 이게 뭐야? 케이스를 그렇지 케이스를 좀 나눌 필요가 있겠구나 이런 느낌 됐죠? 예. 어쨌든 자 강압적으로 이거 봤으면 1번하고 2번 나누겠습니다. 첫째 자리가 만약에 B라면 그럼 맨 마지막 문자는 A로 결정이 되니 어때요?
할만하죠. 이렇게.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자, 그럼 이 12개 중에서 2개 쓴 거니까 이 남은 게 10자리가 남는 거예요. 10자리. 미치겠다. 10자리. 이렇게 남는 겁니다. 이걸 채워야 되는 건데, 우리가, 잘 봐봐. 만약에 첫째 자리 문제가 이제 B면, 마지막에 A고요. B는 연속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두 번째 자리도 반드시 A가 될 수밖에 없는 거야. 요거는 결정이 돼버리는 거야. 요 문항은. 어때야? 이해 갔어? 그러면 당연히 B는 이제 나중에 끼워 넣을 자리가 있으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좀 사고를. 여기 지금 8개의 A라는 건 A 깔아놓으면 그건 한 가지예요. 나열이 안 된다고. 그냥 한 가지라고. 그래서 결국은 여기 A 결정해놓고 여기 결정해놓고 여기도 A가 결정되어 있죠? 그러면 이 A가 지금 8개라 그랬으니까 A를 다 써버리는 거야 일단은. A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8개를 다 써버리는 거야. 그래 놓고 요 B인데 보이죠? B는 하나 썼어요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 7자리 B인데 보이죠? B인데 그 7자리에 7자리에 반드시 우리 지금 4개의 B 중에서 하나를 썼어요. 그럼 B가 3개 남은 거야. 그래서 이 8자리 중에서 자 3개를 선택해서 B를 집어넣는데 만약에 여기하고 여기를 선택했다 그러면 이렇게 B 이렇게 집어넣을 거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같은 문자 B이기 때문에 나열하는 방법은 한 가지라고. 즉 우리가 하나 둘셋넷 다여 일곱 개 7개였니? 이런 7개 중에서 들어갈 장소 3개만 선택한다면 곱하기 1 있겠지만은 어차피 그냥 끝난 거라고요. 야, 이거는 이제 장소에 대한 선택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가라는 거거든요. 끼워넣기 문제로서 아주 손색이 없죠. 자, 이해됐으면 두 번째 케이스. 맨 앞에가 A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맨 앞에가 A일 때는 뒤에가 결정이 되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해놓고 그러면 A 다음에 당연히 B가 와도 되고 아니면 A가 와도 되는 거니까 뭔지 모른다는 얘기지. 자, 그러면 해놓고 아까 전에 방식대로 그대로 A를 깔겠습니다. 그러면은 맨 앞에 A가 있고 자, 그 다음에 다 계속 A가 있어. 이렇게. A가 몇 개였지? A가 8개.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개. 됐지? 그럼 빈대를 지금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그 다음에 여기까지 포함해서 야 앞에는 건드리면 안 되지. 앞에 A로 고정시켜놨는데 그치? 8개 중에서 아까 전처럼 생각을 해봅시다. 자 B가 들어가야 되는데 B가 원래 4개거든요. B 4개 들어갈 장소를 선택합시다. 예를 들어 여기 이렇게 들어가면 B를 집어넣으면 B를 이렇게 집어넣으면 이웃하지 않잖아요. 근데 B 나열하는 게 여전히 한 가지라 이거야. 그래서 이거는 뭐야? 선택에 대한 이해도에 대한 문제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73이 계산하면 35가지인가요? 맞나? 84는 70까지 그쵸? 이렇게 해갖고 얘랑 더하면 105가지 어딨어? 2번. 자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것도 케이스 분류만 이렇게 잘 되면은 그닥 어렵진 않았을 거야. 됐죠? 자 마지막에 두 번째 문제 42번인데요. 이 42번 문항이 좀 쳐놓으세요. 요거 한 4개 정도. 어렵기도 해가지고 조금 이해하기가 좀 어려울 때는 어쨌든 내가 이런 말 한 적 있잖아. 1대1 대을 읽었으니까 됐고. 자, 요거. N 같은 거 잘 나오잖아? 무조건 집어넣으라 그랬지? 근데 N이 뭐야? 1 아니면 2야. 지금 1 아니면 2야. 잘 봐. 자연수니까. 그래서 1 집어넣으시면 어떻게 되는 거야? F2 커야 된다. 크기 결정 문제네. 이야, 크기 결정 문제 선생님이 조합만 쓰라 그랬는데. 기억나니? 3. 이렇게 있고. 자, 2 집어넣을 거야. 2 집어넣으면 F4 커야 된다. F2. 그 다음에 커야 된다. F6이야. 인정? 자, 근데 봐봐. 이게 왜 어렵냐면은, 이거 고3 애들 가르칠 때도 상당히 힘들었던 문제인데, 지금 이 부분 잘 봐야 돼, 이런 거. 이 부분. 보여, 이거? 이거는 실제로 이렇게 갖다 붙일 수 있는 거잖아, 이렇게. 되니, 여기까지? 오케이? 왜냐면 똑같은 F이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 지금 잘 보면, 문제 조건이 여러 개로 보이지만은, 실제로 여기 쭉 이어지는 조건 한 가지에다가, 그 다음에 F6은 어차피 아까 F2보다 크면 되는 거니까, 요 부분. 요 애들에 대한 이 얘기는 어쨌든 2보다 크면 되는 거야.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F4하고 F2부터 결정을 먼저 하라고 강력하게 문제가 외치고 있는 거지. 그 외침을 니네가 모르면 안 된다는 거야. 일단 F4하고 F2는 먼저 결정해 놓고 나중에 여기로 들어가 이 새끼야. 이렇게 지금 외치고 있는 거거든. 이해되니 지금? 오케이. 자 그래서 판때기 이제 그리겠습니다. 판때기 1, 2, 3, 4, 5, 6 판때기 봐.
1, 2, 3, 4, 5, 6 반대기가 있어요. 그죠? 예. 예, 함수 만들 거니까 1대 대응은 다른 거 찍어야 되는 거고. 맞죠? 그러면 선생님 뭐부터 하는 게 좋아요? 얘네 두 개를 결정할 건데 이게 잘 보시면 결과적으로 이 크기가 결정되어 있는 문제들은 얘네들이 찍는 것들이 무조건 다르지 않습니까? 그죠? 어쨌든 다른 거 찍었을 거 아니야? 그래서 1단계 잘 봐. 어차피 6개 중에서 5개는 찍음을 받을 거라고. 그럼 6시 5로 먼저 결정을 딱 해놓는 거야. 예를 들어 그 중에 하나, 둘, 셋, 넷, 5개 이렇게 말이야. 어차피 이 새끼들 다 찍을 거니까 다 다른 걸 찍을 거니까. 오케이? 근데 그 중에서 가만히 보면은 요 아이가 그 5개 중에서 찍힘을 받는 5개 중에서 가장 작은 것 중에 하나와 두 번째야. 가장 작은 것 중에 하나와 두 번째면 1하고 2밖에 없을 거야. 얘가 가정했으니까. 그래서 얘들은 이미 결정을 할 수가 있다는 거야. 자, 4는 제일 작아야 되니까 4는 제일 작은 걸 찍고 2는 두 번째 놈. 이미 얘들은 결정이 되고 있다는 거야. 그게 한 가지야. 결정됐으니까. 그래서 얘가 조금 어렵다는 이야기야. 이해가니? 다만 잘 봐. 3, 4, 5는 누가 찍어야 되니? 이들이 찍어야 되는 거지. 맞지? 그런데 또 그 안에서 반드시 F2라고 F3은 커야 돼. 근데 F6 있잖아. F6은 F2보다 크기만 하면 되는 거지. 이들이랑 또 결이 달라. 그러면 F6부터 먼저 가면 되지. F6부터. 되니? 즉 6이 찍을 아이는 어쨌든 3, 4, 5야. 왜? 그 F4가 저기 1을 찍었고 2가 2를 찍었으니까 2보단 커야 될 거 아니야 인간적으로. 그래서 3, 4, 5 중에 하나다. 몇 가지? 세 가지다. 요렇게. 그래서 6이 먼저 찍어주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는 거야. 되냐? 그러면 1번하고 3번 있죠. 1하고 3이 있죠. 1하고 3. 1하고 3이 찍을 때 잘 봐봐. 1이 찍은 것보다 3이 더 커야 되거든. 그럼 남은 게 지금 뭐인지 아니? 4하고 5밖에 없어. 지금 찍을 수 있는 게 맨 처음에 5개는 잡고 들어갔잖아. 맞아 안 맞아? 근데 1이 그 중에서 작은 거 4를 찍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중에 좀이라도 큰 거 3이 그걸 찍을 수밖에 없어. 왜? 이 관계를 만족해야 되거든. 그럼 이것도 결정된 거잖아. 한 가지로. 맞아 안 맞아? 형 지금 잘못하고 있어. 왜 5번은 안 찍어? 함수인데. 야, 이렇게 결정을 해놓고 보니까 5번이 찍을 놈이 어차피 하나밖에 없어. 맞아 안 맞아? 됐니? 5번 찍을 거 한 가지. 그럼 결국은 우리 계산이 3 곱하기 65잖아. 3 곱하기 65. 응? 이해가죠? 예, 그래서 결국 6, 3, 18가지가 되는 거지요. 자, 나름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죠? 예, 잘 해석해 보세요. 왜 선생님이 이렇게 풀어 제꼈는지. 됐죠?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물론 아까 전에 29번인가? 그거 남겨놓고요. 그거는 따로 찍어 드릴 거예요. 그거는 이제 충분히 좀 부연 설명이 필요한 문제니까. 자, 43번 갑시다. 이거 보면은 뭐 말이 겁나 많아요. 근데 이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 동안 그럼 이제 해놔. 뭘 해놔? 월, 화, 수, 목, 금 해놓지 뭐. 자, 5일 중 3일을 선택이라는 말 들어왔네요. 그럼 선택해. 됐죠? 요가인데 요가. 오케이. 그러면은 5시에 3으로 자, 요가할 요일을 선택을 했습니다. 여기도 요가. 그쵸? 여기도 요가. 그쵸? 여기도 요가. 이렇게 할 겁니다. 자, 했어. 끝났어. 그럼 나머지 선택은 이제 목금밖에 없는 것 같은데. 자, 요가를 하지 않는 2일. 요 목과 금요일이죠? 이 중에는 하루를 선택을 하여. 또 선택 들어왔어. 뭐야? 2개 중에 하나 선택하라는 거죠. 오케이, 할게. 자, 그럼 목요일날 선택했다 칩시다. 그럼 목요일날 수영하고 줄넘기 중 한 가지를 하고. 뭐야? 둘 중에 하나? 2가지. 맞죠? 그 다음에 남은 하루는 금요일밖에 없죠. 이 금요일날은 농구하고 축구 중에 또 한 가지 선택할 거니까 2가지. 맞죠? 네. 이런 식으로 선택하면 이게 8이고, 그 다음에 53, 52니까 10가지고. 자, 80까지가 충분히 나오는 3점짜리 문제지만 마지막을 해봤어요. 자, 일단 여기까지 충분히 정리를 잘 해주시고요. 29번 따로 보충 강의 들어가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